이렇게 쓰고 추격할 때는 이렇게 RMS 이렇게 줄여 쓴다고 했죠. 그럼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V라고 하는 건 속력이 되는 거고 이 표시는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짝대기, 파란색 짝대기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산술평균이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다시 최종적으로 루트를 쓴 거죠. 그러면 이게 의미상 뭐가 되냐면 속력의 제곱의 산술평균 바로 V1 제곱, V2 제곱 해서 모든 성분의 속력의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걸 개수로 나눈 것. 이 바로 제곱에 대한 산술평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 루트.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 안에 이 부분 이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앞에서 구해놓은 바에 의하면 이게 된다고 했죠.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3kBT over m 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RMS 스피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에버리지 스피드와 함께 이 표현도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외워 놓으셔야 합니다. 됐죠? 완전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때 이거 뭐라 그랬어요? 볼츠만 상수라고 했죠. 볼츠만 상수 대답 안 하는 사람 뭐예요? 다시 물을게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볼츠만 상수라고 했죠. 자, 볼츠만 상수 정의 저번 시간에 했죠? 뭐였습니까? 바로 뭐였냐면 요렇게 이게 바로 볼츠만 상수의 정의였죠? 외우셔야 돼요. 그쵸? 자, R은 뭐예요? 기체상수. NA는 뭐예요? 아보가드로수. 기체상수를 아보가드로수로 나눈 걸 볼츠만 상수라고 했죠.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꾸어 써 보았어요. 그럼 이때 얘는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라는 게 무슨 말이냐? 어디를 어떻게 치환했어요? 요 부분을 요렇게 치환한 거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봐요. 소문자 m의 뜻은 뭐예요? 소문자 m의 뜻은 입자 한 개의 질량이죠. NA는 아보가드로수죠? 그러면 아보가드로수는 무엇에 해당하는 개수예요? 아보가드로수는 1몰에 해당하는 개수죠. 한 개의 질량이 있는데 1몰의 개수가 곱해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 1몰의 질량이 되겠죠. 혹은 분자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RMS 스피드를 표현할 때 3kT over m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3RT over m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두 표현은 같은 표현일까요? 다른 표현일까요? 같은 겁니다.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은 겁니다. 다만 상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다른 거지 물리량 자체가 다른 건 아닙니다. 물리량은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화학에서는 둘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쓰겠어요? 화학에서는 요걸 더 많이 쓰겠죠. 화학에서는 몰이라는 개념을 쓰니까요. 하지만 물리학에서는 몰이라는 말을 잘 써요? 잘 안 써요? 물리학에서는 잘 안 쓰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두 표현을 필요할 때마다 적용할 수 있게 다 뭐냐면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다. 좋아. 자, 다 적으셨습니까? 적었죠? 그래서 아까 에버리지 스피드와 함께 저 뭐냐면은 RMS 스피드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자, 퀴즈. 25도씨에서 N2의 RMS 얼마일까요? 자, 계산기 있는 사람. 휴대전화 계산기를 써도 되고요. 계산기를 써도 되고요. 계산기 써서 계산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면 수식만 써놔보세요. 수식만. 그럼 내가 쓱 보고 가면서 맞는지 틀렸는지 살펴볼게요. 자, N2 기체의 RMS 스피드 어떻게 될까요? N2 기체의 RMS 스피드. 자, 계산기 있는 사람은 해봐도 좋은데, 계산이 완료되면 나한테 얘기를 해봐요. 얼마 나왔다고. 자, 나왔어요? 자, 봅시다. 봅시다. 그 수식에다가 넣어보라고. 아니, 여러분, 내가 요구하는 건 요 R 자리에다 숫자 넣고 T에다 숫자 넣고 M 자리에 숫자 넣고 요 루트식을 여기 써보란 얘기예요. 실제 숫자 넣고요. 그걸 해보란 얘기예요. 에? 자, 해보세요. 참별 보자. A가 뭐예요? R이. 기준하면 넣으라고요. 뭔지 모르겠다고요? 이 앞에 어디 있어요? 앞에. 교재상수. 기재상수는 4페이지에 있어요. 교재 4페이지에 있어요. 생각 안 나면 4페이지에 있어요. 자, 저기도 봅시다. 틀렸어요? 자, 저기도. 뭐 틀렸어요? 자, 자기 보자.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저기 있어. 틀렸어요? 자기 뿔 안 써요. 응? 뭐라고? 아니 못했다고요? 자, 그다음 저기도 틀렸어요? 뭐라고요? 보자. 고쳤어요? 어디 보자. 틀렸어요? 자, 내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요구하는 건 3 넣고 기체상수? 모르겠어요? 그럼 저기 교재 4페이지에 있어요. 넣으란 얘기고요. 온도 넣으란 얘기고요. M은 분자량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N2 기체 분자량을 넣으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라고 한 건데 지금 전멸이네. 6명 다 틀렸어요. 또 고쳤다고요? 보자. 틀렸다니까. 보자. 오, 정답. 자, 또 나한테 체크받기 원하는 사람. 자, 보자. 한 명 맞췄고요. 그 다음. 오, 정답. 그 다음. 응? 그 다음, 저기도. 지금 2명 맞췄어요, 지금까지. 땡. 자, 봅시다. 이걸 왜 시켜보냐면 교사들이 이걸 중간고사 문제로 내는 걸 아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좋아해요. 과학고 교사라면 이걸로 여러분들 골탕 먹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왜냐? 이것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었지만 자연과학에서는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숫자보다 단위. 자연과학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위. 알겠죠? 자, 그럼 보자.
그러면 VRMS. 뭐 이걸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는. 자, 뭐 3은 3이죠. 뭐 3이 바뀔 리는 없으니까요. 자, R이 뭐예요? 기체상수죠. 요 기체상수 자리에다가 0.082 쓰는 순간 나가리예요. 아시겠어요? 0.082 쓰는 순간 나가리. 이 아래다가는 뭘 써야 된다? 8.31을 써야 돼요. 8.31을 썼을 때 단위가 뭐예요?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죠? 맞나요? 그 다음 온도인데 온도가 몇 도예요? 25도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25 쓰는 순간 또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다가 25 쓰는 순간 또 나가리예요. 아시겠죠? 왜? 자연과학에서 온도는 무슨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켈빈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25도는 몇 켈빈이에요? 273 더하면은 280 298 켈빈 맞나요? 298 맞나요? 그래서 25 대신에 298 켈빈을 써야 되겠죠? 다음 나누기 그리고 루트. m이 뭐예요? m이 뭐예요? m이 뭐냐면 분자량이잖아요. 몰질량 분자량이잖아. 누구의? N2의. 자, N2의 분자량 얼마예요? N2 분자량 얼마예요? 뭐 원자량을 2배 해주면 되죠. 질소 원자량은 얼마예요? 질소 원자량은 14예요. 14. 그럼 14가 2개가 있으니까 14 곱하기 2 하면 얘 분자량은 28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몰질량의 단위가 뭐예요? 몰질량의 단위는 그램 퍼 몰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 상태로 계산하면 또 나가리예요. 알겠죠? 왜 이 상태로 계산하면 나가리냐? 이 자리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놓고 얘를 킬로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계산해야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뭐만 아시겠죠?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됐죠?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얘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 숫자들만 한번 따로 써볼게요. 그럼 3 곱하기 8.31 곱하기 298 나누기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루트. 자, 숫자만 따로 뺐었죠? 그 다음 뭐를 써볼 거냐면 단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단위. 자,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켈빈 약분되죠. 맞나요? 그 다음 그램, 아니, 몰 약분되죠. 그럼 무슨 단위만 남아요? 줄 퍼 킬로그램만 남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줄 퍼 킬로그램의 루트. 됐죠? 이게 요 녀석을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숫자는 뭐 숫자가 예쁘면 손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숫자가 지저분하면 계산기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앞대가리만 계산하면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대략 한 500에서 600쯤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한 500에서 600쯤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단위거든요. 단위. 그럼 이 단위가 어떻게? 단위만 볼게요. 단위. 여러분 얘를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래도 돼요? 얘 이렇게 바꿔도 돼요? 원줄의 정의가 뭐예요? 원줄의 정의가 1뉴턴의 힘으로 1m 끌고 간 걸 원줄이라고 하잖아요. 줄을 그래서 뉴턴 미터로 바꿨어요. 알겠죠? 그 다음 뉴턴. 자, 뉴턴의 정의는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뉴턴을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원 뉴턴의 정의가 뭐예요? 원 뉴턴의 정의가
1kg의 물체에 1m/s 제곱의 가속도를 만들어주는 게 1N이죠. 그래서 뉴턴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거 미터 붙어 있죠. 킬로그램 붙어 있죠. 루트. 그러면 곱해지고 약분되고 루트 하면 무슨 단위만 나와요? 미터 퍼 세크. 알겠죠? 지금 뭘 구하라고 한 거예요? RMS고 자시고 간의 스피드 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스피드. 그럼 여러분 스피드의 단위가 뭐가 돼야 돼요? 스피드의 단위는 뭐가 돼야 돼요? 무조건 미터 퍼 세크가 돼야 되죠. 얘가 기본 물리학의 기본 단위인 미터 퍼 세크가 되기 위해서는 단위 처리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체상수 자리에 0.082를 넣는 순간 나가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분자량 넣으라고 했을 때 그램 퍼 몰로 쓰면 나가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램을 요 계산에서는 킬로그램으로 바꾸어야 물리학의 기본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서술적으로 때 네. 단위 완성하는 거 적어요.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생략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 기본이거든요. 이런 것도 모를 거면 자퇴하세요. 일반계 고등학교 가셔서요. 수능만 보세요. 이런 것도 모를 거면. 여러분 물리 공부 꽤 했죠? 물리 수업도 듣죠? 중학교 때부터 물리 들었잖아요. 물리학 수업을 2년 3년 들었는데 이걸 못한다? 그냥 학교 자퇴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답안지에 논술할 때 이렇게 써야 되느냐, 쓴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서술형 답안지에 이것까지 쓰고 앉아있을 정신은 없을걸요? 그냥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동감 오케이? 네. 이렇게 한다는 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런 걸 서술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내가 교수라면 학생 답안지에 이런 과정이 있다면 그 학생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높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준비가 덜 돼 있는 애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면 이게 이거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어야 내가 볼 때는 좋은 학생이라고 난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0.08이라고 썼다거나 이 자리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빼면 그거는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자격이 없는 학생이라고 나는 판단할 거예요. 걔는 절대로 합격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고 푸는 과정을 암기해야 돼요. 항상.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 계산하면 500에서 600쯤 나올 거야. 알겠지? 대충 나올 거야. 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연과학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단위. 그래서 이런 식의 속력을 뭐라고 한다? RMS 스피드라고 한다. 라는 것을 규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됐죠? 자, 빨리 쓰세요. 빨리 정리해. 여러분, 내가 오늘 너무 쓸데없이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오늘 잔소리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두 가지만 해주면 내가 잔소리 안 해요. 뭐하고 뭐? 두 가지만 해주면 잔소리 안 해요. 뭐하고 뭐? 대답하고 뭐? 필기. 알겠어요? 뭐 초반이라 내가 잔소리 좀 했는데 그거 뭐야? 오늘 잔소리 핵심 딱 두 개예요. 알겠죠? 대답하고 필기. 근데 그걸 나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학습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두 개만 해주면 돼요. 난 다른 거 아무것도 원치 않아. 퀴즈 쳐서 여러분 성적이 나빠도 돼. 상관없어. 그건 계산할 수 있어. 근데 필기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공부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자, 다 썼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에이, 샥 지우자. 에이, 샥 지우자. 샥. 그 다음 운동 에너지.
뭐 나온 김에 뭐 단어를 한번 적어볼까요? 운동 에너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운동 에너지 영어로 뭐라고 해요? 키네틱이라고 하죠. 키네틱.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하는데, 자, 이 운동 에너지를 여기에 적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인데, 저 입자 n개에 대한 평균 운동 에너지를 표현해 보고 싶어요. 평균 운동 에너지를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편의상 요 기호로 표현해 볼게요. EK 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K는 뭐겠어요? 키네틱을 뜻하는 거고, 평균은 내가 어떻게 표현하죠? 항상 이렇게 짝대기 보이시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자, 이거 먼저 적을까요? 그래. 첫 번째 분자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첫 번째 분자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바로 2분의 1 m v1 제곱. 맞나요? 맞아요? 조금 더 쓸까? 첫 번째 분자의 키네틱 에너지. 요 키네틱 에너지 이거 줄여 쓴 겁니다. 자,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m v1 제곱. 됐나요? 자, 두 번째 분자는 어떻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2분의 1 m v2 제곱. 됐죠? 그 다음 n번째 분자의 키네틱 에너지 2분의 1 m vn 제곱. 됐습니까? 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표현이에요? 당연한 표현이죠. 자, 알갱이가 총 몇 개까지 있다고요? 알갱이가 총 몇 개 있다고요? 몇 개 있어요? n개 있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n번까지 쭉 나열을 해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이 위에 준다. 이거 줄게요. 이거 줄게요. 지우성 쑥쑥쑥쑥 지우성 그럼 이때 짜잔, 방금 얘기했듯이 요 산술 평균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2분의 1 m v1 제곱 m v2 제곱 해서 2분의 1 m vn 제곱 나누기 뭐로 나누면 되겠어요? 나누기 뭐 하면 되겠어요? 나누기 n. 됐죠?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산술평균의 개념을 안다면 이렇게 바꾸는 게 당연하죠. 그 다음 얘는 그러면 어떻게 바꾸어주면 되느냐? 그럼 얘는 이러면 되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m을 따로 뺏은 다음에 v1 제곱, v2 제곱, vn 제곱 나누기 n. 자, 이래도 돼요? 저래 되죠? 왜냐면 2분의 1m, 2분의 1m 이 공통 요소니까 앞으로 쭉 빼가지고 이렇게 상수를 앞으로 이제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느냐? 2분의 1m 곱하기
요렇게 저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맞습니까? 됐죠, 됐죠? 자, 전쟁 아시겠죠? 아시겠죠? 됐죠, 됐죠? 자, 어디를 어떻게 바꾸었냐면요. 이만큼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아까 어떤 말을 썼었냐면 편의라는 말을 썼었죠. 설거지하기 편한 게 아니라 자연과학적으로 편리성을 위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그냥 속력이 아니라 속력 크기의 제곱을 산술평균을 했잖아요. 왜 그걸 먼저 했냐면 그걸 알고 있으면 운동에너지 표현이 쉽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 아까 이걸 먼저 표현해 봤던 거예요. 알겠죠? 오! 그러면 이것도 M이고 이것도 M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샥!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짜잔! 저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요. 됐죠? 됐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 수식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수식도 어떻게 되겠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수식입니다. 화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물리학에서도 엄청 나올 겁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가 N개가 있을 때 평균 운동 에너지를 2분의 3 KT로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여기선 어떤 추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겁니다. 우선 어쨌거나 이 부분은 변해요, 상수예요. 상수죠? 상수죠? 맞나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예요? 온도죠. 온도죠.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1. 오직 온도가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어차피 이건 상수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런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쓰시고 뭔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쓰였어요. 자, 쓰시고 자, 썼어요. 썼죠.
자, 여러분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야 여기는 따뜻하다, 여기는 춥다, 뭐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따뜻하다, 춥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표현하는지를 물리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뭔 말이냐? 사람이 들어온 어떤 공간에 기체 분자가 있겠죠. 그럼 그 기체 분자가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결국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부딪힐 수도 있겠어요. 결국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부딪힐 수도 있겠어요. 내 관찰자 피부에 딱 하고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충돌을 하면 반드시 뭘 전달하게 돼 있다? 충돌하게 되면 충격력이나 운동량을 전달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 왜냐면 이게 꽝 치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건 충돌을 하면 그쪽에다가 운동량 변화나 아니면 충격력을 전달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체 분자 중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애도 있고 빨리 움직이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빨리 움직이는 애들이 여기에 쾅 하고 빨리 충돌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충돌을 통해서 내 피부에 큰 운동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운동 에너지 전달이 뭘 유도하냐면, 자, 내 피부는 화학적으로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 피부는 화학적으로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평소에 얘기하는 고기요, 고기. 이걸 고기라고 하잖아. 이게 고기잖아, 고기. 고기 알죠? 고기를 약간 학술적으로 단백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체 분자가 와서 내 피부를 딱 때리면 내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 사슬에 뭐를 유도할 수 있냐면 진동 운동을 유도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던 단백질 사슬에 누가 와서 딱 때리니까 이놈이 울렁 하면서 막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욕탕 가서 떼수건으로 에에 하면 어떻게 돼요? 에에 하면 어떻게 돼요? 에에 하면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때 나오기 전에 하면 자 피부에 대고 막 이렇게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조금 있다가 뜨겁다 따뜻해져요. 이런 걸 마찰열이라고 하죠. 어떻게 된다? 기체 분자가 와서 내 피부를 때리면 기존에 없었던 단백질 사슬의 진동이 이루어지고 사슬과 사슬 사이의 진동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마찰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따뜻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은 역으로 어느 지역에 갔으면 여긴 추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래 체온을 가지고 있죠. 그 체온만큼 원래부터 단백질 사슬 사이에 진동 운동은 약간씩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체온에 의한 진동 운동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공간에 갔더니 기체 분자가 천천히 움직여요. 그러면 천천히 움직이다가 이렇게 진동 운동하고 있는 내 피부 근처에 온 거예요. 너무 천천히 움직이다가 보니까 피부에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피부 가까이 왔다가 진동하는 단백질 사슬이랑 만나서 단백질 사슬로부터 운동 에너지를 얻고 천천히 오던 기체 분자가 더 큰 운동 에너지를 갖고 뿅 하고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피부의 진동 운동이 더 강해지겠어요? 진동 운동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운동 에너지를 전달해 버렸으니까. 약해지겠죠. 그럴 때 뭐라고 느낀다? 춥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 얘기를 쓴 거라고요. 그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식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춥다 덥다라고 느끼는 게 요 요소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들이었잖아요. 즉 사람이 춥다 덥다라고 하는 게 바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표현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썼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에잇. 당연한 얘기지만 기체 분자의 질량 혹은 몰 질량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자, 평균 운동 에너지 수식에 질량 표현이 있어요? 질량 표현은 없어졌어요? 질량 표현이 약분돼서 없어졌죠? 즉 분자량 측면에서 가벼운 기체가 있을 수 있고 무거운 기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주어져 있는 온도가 같다면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평균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무슨 말 나겠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완전 중요해. 다 썼죠? 썼죠? 됐죠? 그 다음 이거 줄게요. 해준다. 이 전체 운동 에너지. 이 K라고 쓰겠습니다. 자, 전체 운동 에너지 이 K는 어떻게 쓰라는 거냐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분자 운동 에너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도 있을 거고 n 번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쭈루룩 어떻게 하라고요? 쭈루룩 다 더하기를 해라. 그게 운동 에너지,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맞나요? 자, 뭐 되게 이상한 내용이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약간 전문적인 얘기를 하자면 에너지는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에너지는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에너지는 방향이 없어요. 에너지는 무조건 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크기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각각 크기를 다 더하면 전체 크기 되는 거지 뭐. 됐죠? 아,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바로 이거겠죠. 맞습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입자 개수를 곱하라는 얘기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이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얘하고 얘를 곱한 거지 뭐. 자, 사실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퀴즈를 볼 거란 말이지. 그럼 퀴즈를 보면 여러분 1번에서 6번까지 각각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각각의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6으로 나누면 평균 점수가 나오겠지?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받은 총점을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낸 총점을 내가 어떻게 구하면 돼? 여러분 각각의 점수를 다 더해도 되고요. 내가 구해놓은 평균에다가 여러분 머릿수 6 곱해도 전체 점수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게 산술평균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게 아니고 완전 당연한 걸 그냥 수식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쇽 넣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유명한 표현 2분의 3 NKB T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기체 분자가 들어있는 전체 시스템에서 뭐냐면 전체 운동 에너지 표현이 됩니다. 자, 이 표현 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표현? 이 표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또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아, 저기 이름하고요. 이름하고 전화번호, 엄마 전화번호 좀 써주세요. 그만 좀 써주세요. 이름하고 자기 전화번호, 엄마 전화번호.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봅시다. 얘는 그 다음 뭐로 바꿀 수 있냐면 2분의 3 nRT로 바꿀 수 있다. 맞나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왜? 여기에 있는 NK를 NR로 바꿀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는 다른 말로 또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2분의 3 PV로 바꿀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외우란 얘기는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란 얘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이 표현은 저번 시간에 내가 이것 꼭 외우라고 했죠.
기체 상태 방정식. 자,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PV는 nRT죠.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표현이잖아요. PV는 nRT에 내가 또 뭐도 외워놓으라고 그랬어요. NKT도 외워놓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그냥 무조건 등호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기체 분자 전체의 운동에너지 표현이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당연히 숙제는 뭐냐면요, 내가 진도를 나간 부분까지의 문제, 거기 중간에 들어있는 연습 문제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숙제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숙제 체크는 어떻게 하느냐, 퀴즈에 얘네들을 그대로 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깜빡이고 저번 시간에 10페이지까지 풀어오라고 말은 안 했었는데 여하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나간 진도는 12페이지까지니까 1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을 싹 다 풀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다. 그러면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보자 퀴즈.